원용의 건축 톡톡 3부에서 건축 사진 예술가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넓은 세계로 건축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예. 2부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3부에서는 세계 문화유산 관련해서 다니셨던 그 여행과 에피소드들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김정미 선생님은 세계 문화유산 중에 혹시 방문해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저 뭐 고작 가봐야 만리장성 정도. 네네. 가고 싶은 데가 많았는데 못 간 데가 많아요. 앙코르와트 같은 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못 앙코르와트. 가봤어요. 선생님 가보셨죠? 전 당연히 가봐야죠. 세계는 넓고 예. 볼 곳은 많다. 글쎄 네. 말이에요. 그냥 참 이 세계 문화유산 전 주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뭐 유럽이야 뭐 기본적인 게 다녀보지만 뭐 중국도 볼 게 많고 자연유산, 세계 문화유산도 중국에 가면 만리장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곳곳에 그 자연유산이 엄청 스케일이 커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가까운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너무 인위적이고 얄미워. 그냥 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그래도 터털하게 그냥 좀 자연스럽고 멋있는데 중국은 또 워낙에 스킬이 커요. 그냥 요거 얼마 전에 또 이제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한 곳에서 한 곳에 옮기려면은 뭐 하루 종일 가야 돼. 전에 그 중국의 그 우르무치 같은 데는요, 그 실크로드 아니에요. 유럽하고 통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회교 이슬람 사원들도 많고 그런데 중국하고 또 다른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접할 수 있고요. 참 정말 너무나 우리하고는 틀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독특한 그런 건축의 양식이라든지 문화가 있죠.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앙코르와트예요. 앙코르와트는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가 앙코르와트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배경으로 툼 레이더. 예, 맞아요. 예, 그죠. 그때 생각나요.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기가 앙코르와트. 그렇죠. 거기 앙코르와트죠. 예. 저는 앙코르와트에서 네, 혹시 있었던 그런 그 느낌이나 소회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혼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다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이렇게 건축물 찾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앙코르와트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밀림 속 안에 이게 외롭게 떨어져 있는 곳 같아요. 네. 근데 뒤로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고무나무인가 그 무슨 나무야? 예, 그렇죠. 야자. 뿌리로 거기 이제 완전히 그 다 무너져가는 예.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동굴같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혹시 이건 뭐 붕괴 사고 아닐까 그런 게 가장 겁나는데 그 약간 이제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혼자서 이거 장글 속에서 또 거기가 좀 약간 이제 치안이 좀 불안한 경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여행 가서 이거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그냥 패키지 같은 경우 가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건강 주의해야 되고 교통사고 나면 안 되고 하는 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앙코르와트를 이제 2004년도에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 넘었네요. 넘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갔었을 때 첫 느낌은 물론 캄보디아가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무너진 건축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생명을 좀 위협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건물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 장치를 뭐 아주 강하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만지니까 문화재가 훼손이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함부로 만지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 들었습니다. 나라는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없고 오로지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 세계 문화유산이 참 한편 생각해 보면은 네. 아이러니한 게 그 문화유산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 덕택의 후손들이 좀 그렇죠. 덕을 우선, 보고 있죠. 예. 네. 그런데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는가. 맞아요. 네. 그때는 아마 원성이 자자했을 거예요. 이 건물 짓는다고 많은 형제자매가 또 희생당하고 그랬을 텐데 결국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후손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 이게 또 건축과 시간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발칸반도 이제 다녀왔는데 불가리아에서 이제 뭐 루마니아로 해서 그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비참하게 이제 그런 말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많이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좋은 나라가 되겠지만은 과거에 그런 종교 전쟁이랄까 그 발칸 전쟁 있잖아요. 참 그 끔찍한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유적지들을 그 전쟁에 포화 맞은 거 건물들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후세 젊은이들한테 그걸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한국 같으면 우리나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 보면서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새롭게 짓는 거는 잘해요. 그게 이제 우리 방식인데 그걸 약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화가 좀 이제 달리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죠. 아무래도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 발전하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두셨는데 그렇게 사진으로 담아두시면서 이제 외국 건축들도 보시고 우리나라 건축도 보시고 그러는데요. 그 전통 건축, 전통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전통도 있지만 외국 그 오래된 문화재들과 요즘 현대 건축의 그 차이점 이것을 사진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온 방식이 이제 시대적으로 틀리지만 과거의 그 선조들이랄까 과거의 우리의 그 전통 건축들을 보면은 참 정말 지혜롭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 너무나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공상에 이제 쉽게 해야지 이제 공사가 좀 빨리 진척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그 자연을 이렇게 잘 사랑하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건물이라든가 모든 게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제 해준 것들 많이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현대 주택이라든가 뭐 전원 주택 같은 경우 가끔 이제 그런 거 보이긴 하지만은 현대에 와서 이제 그런 걸 좀 너무나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 그 선조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은 그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이 어떻게 그 마을이 형성된 거 알 수 있잖아요. 태국 문양의 그 낙동강이 흐르면서 태국 문양으로 이제 있는데 모든 마을이 이제 이 도시라는 게 사실은 강과 이제 접하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행정수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금강을 끼고 이렇게 서울 형태하고는 비슷한 것도 이제 봤지만 하여간 세계를 어딜 가봐도 이 도시라는 거는 뭐 영국 가면 테임스강을 끼고 파리 가면 뭐 센강을 끼고 뭐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자연과 접하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은 형태적인 이제 건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그냥 쉽게 박스형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좀 해외파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 전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을 짓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알아야 되고 우리 전통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일본 스타일도 아니고 미국 스타일도 아니고 완전히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 반응이 나더라고요. 사진 관점에서 제가 사실 우리 임 선생님께 99년도에 사진을 배웠어요.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선생님이시죠. 아, 네. 예.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세 가지를 담아라.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공간을 담아라. 그리고 건축은 기본이고 거기에 자연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이 예. 민가를 보면 대문을 들어가서 예. 마당 있잖아요. 가운데 네, 네. 안채가 있잖아요. 예. 사랑채가 있잖아요. 예. 이건 사랑채는 남성 공간이고 예. 안채는 여성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를 그냥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대문에서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네. 걸쳐서 본다. 걸쳐서 본다. 그 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종묘 가면 정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그 정전 문에서 네. 걸쳐서 U자가 되는지 뭐 하여간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정전 앞마당하고 정전하고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공간이 공간이 표현이 형성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에 오연정이 있다. 그럼 오연정에 가면은 하회 마을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마당에 소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응? 그러면 그 거기 보면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거야. 소나무. 그러니까 집 안채에서 보면은 마당 공간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사랑채에서 보면은 앞에 자연이 전개돼요. 그러면 이제 손님 들어오면은 거기 사랑채에서 차 한잔하면서 뭐 글도 쓰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우리 한권 측에서는 참 아름다운 게 많은 거를 제가 뭐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은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의 공간을 담아라, 걸쳐봐라, 통해봐라. 응?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발작가라고 하기도 해요. 발작가는 가야 되니까. 저는 사무실에 그냥 스튜디오라 그러면 사진 연구하는 데나 그냥 사무실 염쓰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제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거야. 그냥 건축의 형태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말이죠. 사진 안에도 이제 그 안에 이야기, 스토리를 읽어내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통 건축은 공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 관점도 나오는데 현대 건축은 사실은 그렇게 전통 건축의 관점과는 많이 다른 그런 하나의 여백이 오브제죠. 목적물이 되는 것이지 공간을 담기는 조금 네, 곤란한 현대 부분이 있죠. 건축도요. 네. 그 이렇게 뷰가 있잖아요. 스카이 라운지다. 전망이 좋잖아요. 이제 거기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유리가 이제 통창을 만들고 카페 같은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외부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현대주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채에서 그냥 밥 먹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앞에 앞마당에 이제 꽃도 만들고 그걸 이제 끌어들이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현대건축에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건축에서 뭐 오피스다 하면 뭐 중정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전망 스카이 라운지도 만들어주고 그냥 오피스 공간 이런 건 사실 일만 하는 데거든. 가장 이상한 건물이 공간 사옥이 사실은 제일 우리나라 좋은 건물인데 거기는 뭐 조그만 그 처음에 구건물을 이제 볼 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가장 그냥 공간을 최대한대로 이용한 것 같아. 나는 거기 가서 느낀 게 이렇게 28평 조그만 땅 사이트에다가 건물을 4층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루길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중층을 이용했는데요. 회의실하고 이렇게 보면은 개미굴 같아. 그걸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뭘 느끼냐면은 르꼬르부제가 라뚜이도 수도원 가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미로에 동굴 들어간 거야. 그냥 통창이 세 개가 있어요. 통창이라는 거 외부에 빛을 들이는데 지하 성당까지 들어가면요. 거길 찾아가면은 개미굴이에요. 개미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한참 있다 보면 이게 자연의 빛이 그 안에 한참 있으면 들어와. 그냥 어두운 게 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건축을 그 느낄 때 지하 뭐 여기 2층 아니에요. 거기도 뭐 한 2층 정도 되겠지. 근데 자연의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걸 유입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마치 엄마의 자궁속 같이. 네. 네, 지금 우리 임 선생님 모시고 이제 세계 건축 문화유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대 건축까지 이야기가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 전통 건축의 관점에서
전통 건축과 또 현대 건축을 사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을 전통 건축에서 많이 담았는데 현대 건축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 건축 문화유산을 다녀봐도 자연과의 조화가 매우 잘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처럼 뭐 현대 건축에서 일하는 공간처럼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고 3부를 마실까 합니다. 지금 뭐 현대 세계 건축 문화유산 중에서 아까 캄보디아 건축 앙코르와트 이야기했는데요. 앙코르와트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임정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미지의 그런 건축물 아닌가, 그런 이제 과거에 그런 건물을, 그런 조형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상상이 안 가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네, 인간이 만들었다는 맞습니다. 게. 꼭 서프라이즈. 한번 가보세요. 네, 글쎄요. 멋진 공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요. 안전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건축 사진 예술가 임정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